안녕하세요. 좋은 일이 생길 것 같은 시간, 써니메카 헨무리 강희입니다. 화면에서 날로 몸이 꺼진다. 카드 보셨나요? 같은 마음이겠죠. 오늘도 힘내서 강의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제 심정을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산에 등산하다가 바로 앞에 사자나 곰을 만나면 어떨 것 같으세요? 한번 눈 감고 상상해 보세요. 순간 우선 놀라겠죠? 그리고 숨이 안 쉬어지겠죠. 저는 비유를 하자면 바쁜 일상과 결과만 쫓느라 숨이 콱콱 막혀서 폐에 문제가 있는 줄 알았습니다. 일을 하다 보면 엄청난 양의 일을 해야 되고 업무량이 많고 주문은 쏟아져 오고 준비해야 할 과정들이 끝도 없이 있고 퇴근을 해도 퇴근이 아니고 이 일을 연속으로 반복적으로 계속 하다 보니까 숨이 안 쉬어질 때가 많더라고요. 저는 폐에 문제가 있는 줄 알아서 병원도 가서 폐 검사를 해보았어요. 근데 다행히 문제는 없다고 하셨습니다. TV에서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런 현상은 내가 감당할 수 없을 때 자주 온다고. 여러분, 숨이 안 쉬어지신 경험이 있으실까요? 병원 가면 의사님들은 쉬세요. 스트레스가 만병의 근원입니다. 인스턴트 줄이세요. 술과 담배 줄이세요. 답은 정해져 있죠. 하지만 진짜 답은 본인이 압니다. 저는 적당히 하면 좋을 텐데 본인과 타협이 안 되는 성격이라 목표를 한번 설정하면 반드시 이뤄야 한다 생각하고 쫓기듯 몸을 스스로 지치게 합니다. 제가 체력이 좋아서가 아닙니다. 오로지 정신력과 목표에 대한 집념은 없는 체력도 헐크로 만드는 신비한 부스터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처질 체력인데 이 없으면 잇몸으로라도 한다. 이게 제 모토거든요. 그리고 못할 것도 막상 하고 나면 노력하다 보면 결국 해낸다. 책임감과 성실감이 저를 결국 벼랑 끝으로 몰고 있더라고요. 그때 알았습니다. 제가 인정 욕구와 성취 욕구가 굉장히 강하다는 것을. 흔히 1등병이라고도 하죠. 하지만 막상 이루고 나면 해냈다. 역시 성공했다. 그 카타르시즘을 느끼죠. 그리고 성취감을 맛봅니다. 하지만 연극의 무대가 끝난 후에 빈 무대 위에 조명이 꺼지고 연기자분들이 화장을 지우고 집에 도착하면 허탈함, 공허함도 함께 오고 그 다음에 목표와 그 다음에 성취감을 향한 부담감과
앞으로의 또 다른 목표 설정을 하게 되고, 끝까지 언제까지 나를 지치게 할 것인가 문득 생각이 들긴 하죠. 지금 내가 행복한 삶을 살고 있는가? 라는 생각이 가끔은 동굴 속에 들어가고 싶다. 또는 대머리로 빡빡 밀어서 산에 들어가고 싶다. 너무 극단적인 생각이죠. 제가 이런 생각을 좀 자주 했어요. 어쩌면 그게 저와 타협하기 시작한 계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아직 타협이 안 된 상태로 렛츠 고 중이신가요? 입장과 환경에 따라 정답은 없습니다. 하지만 내 눈앞에 큰 곰이 나타나서 숨이 안 쉬어진다고, 죽겠다, 이러다 죽을 것 같다, 이게 맞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들 때, 그때는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셨으면 합니다. 당신은 당신이 직접 산소 호흡기를 낄 수 있고, 남들은 자기 산소를 마시기도 바쁩니다. 남에게 의지하지 마세요. 오로지 당신의 심장이 정상인지만 생각하세요. 연기, 노래, 그리고 유머 감각, 센스, 매너 다 갖춘 제가 좋아하는 배우 중에 한 분이신데 인터뷰 한번 잠깐 들어보실게요. 브레이크 타임, 스페셜 타임, 렛츠 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공연이 연차가 쌓이고 10년, 10주년 이렇게 하면서 또 놀 티켓에서 선정도 되고 너무 감개무량합니다. 이렇게 객석을 꽉 채워주시고 뒤에 서서 보시는 분들도 한 100여 명 정도. 뒤에 돌아보지 마세요. 저만 봐주세요. 네, 이렇게까지 사랑을 받을 줄 몰랐어요. 이렇게 큰 극장에 이렇게 많은 분들이 빈자리 없이 채워주시는 모습이 이 공연을 쭉 해온 사람으로서 진짜 너무나 감사할 따름입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배우님들의 찐 소통은 정말 사랑입니다. 다시 강의를 이어가겠습니다. 심장은 미친 듯이 뛰고 몸은 얼어붙고 생존 모드로 들어갑니다. 제가 한동안 그 상태로 오랫동안 살았습니다. 아니, 곰도 안 만났고 사자도 안 만났는데 매일 일하다 보면 쫓기듯이, 매일 숨이 막히듯이, 매일 긴장하며 결과를 쫓으며 그러다 어느 날 깨달았습니다. 곰이 나를 쫓은 게 아니라 내가 나를 쫓고 있었다는 것을. 숨이 안 쉬어지는 이유는 세상이 나를 몰아서가 아니라 내가 나를 몰아세울 때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회복은 멈춤이 아니라 원래의 리듬으로 돌아가는 일입니다. 제가 공연을 좋아하고 2030을 보게 된 이유를 숲 강의에서도 말씀드렸는데, 그 화려한 뮤지컬, 화려한 연극, 화려한 콘서트, 화려한 경기들을 보면 그 보이지 않는 시간이 그 화려함 속에 있다라는 것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감동은 무대 위에서 시작되지만 위대함은 무대 뒤에서 만들어집니다.
보이는 결과보다 보이지 않는 반복이 더 아름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두 번째 관람은 작품을 보는 것이고, 세 번째 관람은 그 노력한 사람들을 보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밤을 새우고 있고, 그 모습을 보면 이상하게 힘이 납니다. 나도 한 번 더 노를 저어보자. 한 번 더 힘을 내고 한 발자국 스텝 바이 스텝을 해보자. 뉴질랜드는 구름이 손앞에 잡혔듯이 가까워 보입니다. 그래서 깨달았습니다. 풍경이 넓어지면 생각도 넓어진다는 것을. 네, 신기한 건 구름 때문이 아니라 풍경 때문에 시야를 가리는 것들이 적으니 멀리까지 보였던 것입니다. 그때 저는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인생도 그렇지 않을까? 마음이 복잡할 때는 앞도 잘 안 보입니다. 하지만 잠시 멈추고 한 걸음 물러서면 보이지 않는 것도 보입니다. 뉴질랜드에 가면 신기한 게 있습니다. 도로를 달리다 보면 끝이 안 보입니다. 건물이 거의 없습니다. 차도 별로 없습니다. 사람도 거의 없습니다. 시야를 가리는 것도 별로 없습니다. 오로지 푸른 초원, 푸른 숲, 그리고 보이는 건 양소말, 양소말, 양소말. 진짜입니다. 한참을 달려도 양소말. 1시간, 2시간을 가도 양소말. 처음에는 웃겼습니다. 아니, 얘네는 출근도 안 하나? 그런데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보다 보니 제가 졸리기 시작하더라고요. 그것도 아주 평화롭게. 마치 누가 마음속 긴장 스위치를 꺼버린 것처럼 저도 모르게 편안하게 푹잠 잤습니다. 생각해보니 그동안 너무 많은 것들을 보고 살았나 봅니다. 알림, 일정, 투두리스트, 성과, 비교, 걱정, 해야 할 일, 스케줄. 도시에서는 졸려도 못 잡니다. 눈은 시뻘겋게 충혈됐는데 머리는 계속 일을 하고 있습니다. 내일은 뭐 해야 하지? 이것도 해야 되는데, 저것도 해야 되는데. 그런데 뉴질랜드에서는 달랐습니다. 양들은 성공할 생각이 없어 보였습니다. 소들도 성과 목표가 없어 보였습니다. 말들도 자기 개발 계획표가 없어 보였습니다. 그냥 여유롭게 풀 뜯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이 이상하게 부러웠습니다. 저도 모르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나도 양이면 좋겠다. 물론 제가 양이 된다 해도 하루 만에 질릴 겁니다. 하지만 그 순간만큼은 그런 마음이 절실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평온함이 너무 부러웠기 때문입니다. 말은 자기 리듬으로 그냥 달립니다. 그런데 사람만 자꾸 비교하며 삽니다. 양은 오늘의 풀을 먹고 사람은 내일의 걱정을 먹는다. 평온함은 아무것도 하지 않은 상태가 아니라 아무것도
아무도 증명하지 않아도 되는 상태다. 사람은 쉬지 못해서 지치는 것이 아니라 비교를 멈추지 못해서 지친다. 행복은 더 많이 가지는 것이 아니라 잠시라도 마음이 풀을 뜯게 하는 것이다. 제가 이 생각을 하면서 노트에 헨물의 명언들을 이렇게 적어 보았어요. 써니메카의 세계관에서 왜 그렇게 열심히 살았을까? 산소 마스크의 프로젝트, 양소말의 철학, 공가사자의 철학, 나만의 정상 심장 박동수, 포석지대와 항해. 제가 겪은 삶에서 이런 모티브로 생각해보고 몇 번의 강의 수정을 여러 번 거친 다음에 이렇게 녹음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에는 이보다 더 살을 붙여서 저만의 풍성한 세계관으로 햇물의 변화 특별 강연을 준비할 예정입니다. 많은 기대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에 작은 햇무리가 피어나길 바랍니다. 써니메카 햇무리 숲 깊은 성찰 강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배우님께 고생 많았다고 펜레터를 지금 쓰고 있는 중입니다. 오랜만에 오선지에 펜레터를 쓰니까 굉장히 떨렸고 마음이 되게 신선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사랑하는 사람이나 아니면 생각나는 분들에게 펜레터 한번 써보시는 건 어떠실까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성 스타일로 꾸밀 겁니다. 뮤즈 드라마틱한 스토리 순수예술 낭만과 예술이 함께하길. 너무 좋아요. 이렇게 꾸밀 겁니다. 얘는 그린라이트예요. 너무 좋아. 신납니다. 빨리 자야겠다. 배고파. 펜레터 달력을 샀습니다. 언박싱. 보면 이게 뭐야? 이 뒤집어야겠다. 이렇게 원고지 느낌으로 되어 있고
하루 생일. 지금까지 썼던 거 달력. 원래 제가 여러 개 많이 써서 이것도 추가로 1월부터 다시 정리해서 할 겁니다. 지금 5월인데 여기에 포커스는 여기 감성글이 적혀 있다는 거예요. 너무 좋아. 언젠가 그일 만나면 나를 사랑한다 말하며 나는 어둠 속 목소리 네가 외로울 때 구해주던 손 난 언제나 네 편이야. 이거 다 뮤지컬에서 나왔던 대사들이요. 글자로 지어진 견고한 성. 여기서 우리 서로를 만날 수 있어. 아무튼 여기에 뒤에 너무 예뻐서 칠인의 멤버. 결국 이거 엄청 유명한 대사인데 결국 우리들은 사랑의 모든 형태에 탐닉했으며 사랑이 베풀어 줄 수 있는 모든 희열을 맛보았노라. 너무 좋아. 나를 알아주는 이가 있어. 나 하루 더 살아갈 수 있었어. 아무튼 이거 달력 너무 예뻐가지고 뒤에 대사도 너무 예뻐서 이거 쓸 거고, 그리고 저번에 10 때는 프로그램북이 품절이어가지고 못 봤는데 저는 1020 다 그 이규영 님의 주인공으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엄청 슈가데이여가지고 오늘 무슨 수학여행 하듯이 되게 굉장히 재밌게, 홍기범 씨도 노래 진짜 오늘 잘했고요. 표현도 잘했고, 이규영 씨의 그 특유의 진짜 엄청 재밌거든요. 멘트가 재밌어서 오늘도 즐겁게 봤고, 하이라이트 팬레터 가면 제가 이거 키캡 팬레터에서 실은 처음 해봤어요. 제가 마음에 드는 키캡으로 했답니다. 얘는 조카들가 처음 만든 볼꾸 달 이렇게 앉아있는, 곰돌이가 앉아있는 볼꾸고, 얘는 위대한 개츠비에서 산 MD 상품 제가 아끼는 거고, 그리고 여기 키캡 처음으로 제가 골라서 했습니다. 뮤즈, 당신만의 뮤즈, 낭만과 예술이 남기를, 순수 예술, 드라마틱한 스토리, 막 으뜸도 있고 듣기 싫다 이런 것도 있고 엄청 종류가 많거든요. 선생님 무슨 천재 막 이런 그 문구도 많은데, 저는 이 문구에 꽂혀서 이렇게 사서 키캡을, 색깔도 되게 예쁘죠. 이거 스트레스 효과도 좋고 너무 문구도 마음에 들어요. 그래서 여기에 기념으로 지금 처음 만든 키캡이어서 이 문구들이 너무 마음에 들어요. 팬레터 뮤지컬에서 제가 심사숙고하게 골라온 겁니다.